많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부 강병길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학이실 텐데, 네. 방학 기간 중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회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누굴 위한 제도인지, 또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어떤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인재 채용 제도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군무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많이 못 들어보셨죠? 네. 제가 작년에 어떤 설명회를 갔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군무원이 군인인가요? 네,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질문에 답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군무원이 군인일까요? 네, 손 들고. 네.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다.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죠. 네. 저희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덕분에 군인이 아닌 건 알겠는데, 그럼 군무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거는 또 잘 모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간단한 소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그 영상을 듣고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 누가 지킨다고 생각하시나요? 땅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육군 수색 정찰대, 거센 파도 속 바다를 지키는 해군 함장, 끝없는 하늘 그 자유를 지키는 공군 조종사. 그런데 또 다른 누가 있나요? 우리에겐 국방을 지키는 또 다른 주인공 군무원이 있습니다. 군무원? 군무원이 국방을 지킨다고요? 맞습니다. 군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군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군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국방의 힘이 됩니다. 군무원, 공무원? 우리가 아는 공무원이랑 뭐가 다른가요? 행정복지센터, 시청,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달리 군무원은 군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한다는 점, 그만큼 국방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군무원은 그 규모가 4만 명이 넘는데요. 군의 운영과 행정을 담당하고 무기, 장비, 군수 시스템을 관리하며 최첨단 국방 기술을 개발하고 군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항공, 정보, 보안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약합니다. 이렇듯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 군무원입니다. 근데 적성도 중요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한테는 어떤 복지 혜택이 있을까요? 군무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가입, 정년 보장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군무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복지 혜택도 있습니다. 첫 번째, 군 PX 이용 가능. 필요한 건 다 있는 PX에서 면세 혜택과 함께 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휴양시설 및 체육시설 이용 가능. 휴양소부터 골프장, 테니스장까지 다양한 시설에서 힐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군병원 이용 가능. 아플 때 언제든 군병원을 이용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최대 21일 연가 지급. 임용 첫 해부터 최대 21일의 연가 보장으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됩니다. 군무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살릴 수 있고 안정적인 미래까지 보장된다니. 이제 군무원이 어떤 직업인지 아시겠죠? 군무원은 뭐라고요? 우리는 변화를 이끄는 사명감으로 하나를 지키는 최선을 다하는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열정적인 군인의 일상을 지키는 믿음직한 국군의 또 다른 힘.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실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소개 순서인데요. 네, 오늘 제도 개요부터 그리고 시험 일정 그리고 추천 요건, 시험 단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인재 제도 추진 배경입니다. 추진 배경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학교 교육을 성실히 받은 여기 모인 그 학생들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공직에 들어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국의 특성화고 그리고 마이스터고의 우수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를 수습 직원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발 절차인데요. 요거는 뭐 작년과 일정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는 4월경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필기 시험은 7월에, 그리고 필기 시험 이후에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고 이제 공무원 지역인재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군무원 지역인재는 필기 시험 합격한 인원 전체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학교 학생이 뭐 다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원하는 학생은 모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서류 전형을 10월 달경에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면접 시험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12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네, 최종 합격자 발표가 끝난 이후에 정규 임용이 되기 전에 수습 근무를 6개월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수습 근무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요. 수습 근무는 군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로 임용기관에서 직무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는 6개월간 수습근무 후에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근데 또 최종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면 혹시 또 여기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또 그런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수습 근무 과정 중에 뭐 특별히 뭐 예를 들면 경찰서 갈 정도의 사고만 치지 않으시면 뭐 임용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습 근무 기간에도 당연히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요. 네,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표를 보시면 요거는 인사혁신처에서 공표한 내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연 보수가 약 3,20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 이제 급여 인상률이 한 3.5% 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요것보다는 더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습근무 기간도 당연히 정규 임용이 됐을 때 그 호봉 산정하는 기간에 포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수습근무를 한다고 해서 피해를 본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습 직원은 군무원으로 임용 후에 추천 지역 내에 소재한 기관에서 5년간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험 안내인데요. 네. 시험 주관을 누가 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국방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이렇게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인데 그래서 공고문을 좀 여러 개를 보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좀 그래서 공고문 하나만 본다고 해서 지역인재 전체 인원을 뭐 확인하실 수는 없고 뭐 지역별로 또 공고문을 5개 다 보셔야지 전체 선발 인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문이 게재되는 곳은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고요. 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법령이나 예규를 확인하셔도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밑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셔서 궁금하신 내용을 바로 해소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2026년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 일정입니다. 저희가 그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공고를 4월 달에 하고 있어서 현재 인원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200명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것보다 축소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작년에 그 채용 실적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서 인원을 또 늘리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도 한 200명 정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험 일정인데요. 네, 필기 시험은 7월 초에 실시를 할 예정이고,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7월 4일 정도 시험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필기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서류 전형을 진행하고요. 서류 전형 합격자는 10월 말에 발표를 합니다. 또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시험을 11월 말에 실시할 거고, 최종 합격자는 12월에 발표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문제를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너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용 후에 응시 지역에, 본인이 이제 시험 본 지역에 몇 년 근무를 해야 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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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까이 계신 분 먼저. 네, 5년 맞습니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수습 기간은 네, 저기 이렇게 손 흔드는 그 학생이시죠? 네. 6년 아니고 6개월이요? 6개월 맞아요? 네, 6개월 맞습니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은 몇 개 더 준비해 놨기 때문에 열심히 들으시면은 또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네. 다음은 추천 요건입니다. 추천 요건 중에 추천 학교인데요. 이제 어떤 학교에서 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지, 지금 질문 아니에요. 지금 질문 아닙니다. 죄송해요. 아직 질문 아니에요. 지금 설명 중이라서 일단 설명 들으시고요. 네, 어떤 학교에서 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지 밑에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결론은 특성화고랑 마이스터고 그리고 종합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행정직군, 기술직군 모두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전문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군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추천 지역인데요. 추천 지역은 저희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에 현재 다니고 있고 졸업 예정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쪽 직위에 응시를 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부산 쪽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경상남도에 해당하는 직위에 응시를 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이다 보니까 대부분
경상도 쪽에서 많이 오신 거죠? 네, 혹시 뭐 더 멀리서 오신 분도 계세요? 전라도 어디서 오셨어요? 아, 더 멀리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제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요? 더 멀리 오신 분. 네. 어디요? 아, 수원이요? 아, 그래도 왠지 좀 제주도가 더 멀어 보여서 네, 제주도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 하나 드리고요. 네, 다음 추천 대상 자격 요건입니다. 이거는 어떤 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일단 졸업자이거나 졸업 예정자여야 됩니다.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학사 과정 이수자나 조기 졸업 예정자여야 되고요. 졸업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졸업을 해야지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시험을 봤는데 내년에 졸업이 안 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졸업자는 졸업이 2년 이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졸업한 학생은 내년 후년까지도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성적인데요. 학과 성적은 이제 전문교과랑 보통교과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전문교과 같은 경우에 성취도 평균이 B 이상이어야 되고요. 40% 이상 과목에서 성취도 A를 받아야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과는 평균 석차 등급이 4.5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50% 이상 과목에서 성취도 A를 받았어야 됐고 보통교과도 3.5 이내였는데 올해는 저희가 좀 완화를 했습니다. 보다 많은 응시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는 성적 산출 방식인데요. 요거는 뭐 학교 선생님들이 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내용도 이제 석차 등급 변환 방법인데요.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선발 예정 직렬 관련 전문 교과 또는 학과인데요. 올해 저희가 전문 교과 범위를 많이 늘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행정 직렬은 경영금융교과군을 이수한 학생만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뭐 미용부터 공예교과군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응시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건축 직렬을 보시더라도 건축 직렬도 작년 같은 경우에 건설 교과군을 이수해야지 응시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공학 계열 대부분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네, 9페이지인데요. 네, 전산 직렬이랑 사이버 직렬도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교과군만 인정을 해줬는데 올해는 그 공학 계열이랑 자연 계열 그리고 의학 계열까지 확대를 해서 그 웬만한 교과군은 다 응시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고요. 다음 선체 직렬도 작년 시험에 선박 운항교과군 정도 응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뭐 공학 계열 대부분 그리고 자연 계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표 마지막에 보면 또 보건의 의공직렬이라고 있습니다. 의공직렬도 저희가 확대를 해서 공학 계열 대부분을 포함시켰고 그리고 보건복지교과군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선발 예정직렬 관련 전문교과를
그 전문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 이상 이수를 해야지 전문교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전문교과를 전체 80단위를 이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40단위는 응시하려고 하는 직렬과 관련된 교과군으로 이수를 해야지 50%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세요? 이해 되시죠? 네. 네, 다음 페이지요. 네. 그리고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이 있는데 저희가 사이버 직렬이랑 항해 직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직렬에 응시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뒤쪽에 보시면 이따 보시면 됩니다. 뒤에 보시면은 자격증이 나와 있는데 요 직렬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지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렬은 자격증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고 다만 해당 직렬 자격증이 있는 학생들은 가산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응시 자격증은 필기 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서 접수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원서 접수 때는 자격증 없는 걸로 체크했는데 원서 접수 이후에 또 취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필기 시험 이후에 수정 입력 기간을 5일 정도 부여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때 그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다시 입력을 하면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예정 직렬 관련 전문 교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행정 직렬을 지원하고 싶은데 행정 직렬 관련 교과군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애초에 뭐 50%가 안 되는 학생도 있고 그 교과군을 아예 안 들은 학생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학생도 행정 직렬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행정 직렬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뭐 행정 직렬에 응시를 하려면 다시 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행정 직렬에 응시를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경영 금융 교과군이나 미용 관광 레저 교과군 여기 나와 있는 교과군을 전체 이수한 교과군의 50% 이상 이수를 해야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수하지 못한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40% 이하 뭐 아니면 아예 0%인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학생도 행정직렬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응시를 할 수가 있다. 네.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네. 자격증 종류는 뒤에 나와 있는데 제가 뒤쪽에서 그거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12페이지고요. 네. 그리고 추천 대상자가 이수한 과목이 선발 예정 직렬 관련 교과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17개 17개 교과군 분류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총론에 없는 과목인데 학교장님 판단에 따라 개설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에 입력된 교과군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시 가능 연령은 17세 이상이면 되고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자는 한 개 학교에서 한 개 직렬에만 응시하고 추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한 개 직위만 지원할 수 있다. 중복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임용 결격 사유는 뒤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고요. 네, 임용 결격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용 결격 사유가 있고 또 군무원 인사법에 따른 임용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군무원 인사법에 나와 있는 결격 사유를 보시면 일단 대한민국 국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중 국적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중 국적자는 임용이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결격 사유인데요. 네, 피성년 후견인 요거 좀 용어를 좀 모르실 수 있는데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게 뭐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 중증 정신 질환자나 뭐 인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 학생들이 사실 해당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실형을 산 정도, 뭐 그 정도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천 가능 인원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 인원 전체를 추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를 하는 단계부터 추천을 받아서 응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군무원 지역인재는 그냥 본인이 응시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필기시험을 합격을 하면 학교에서 이 학생을 그냥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학교에서 뭔가 뭐 검토하실 내용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 다만 학교에서 추천하라고 한 이유는 이 학생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그 내용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추천을 해달라는 거지 이 학생을 추천할지 말지를 판단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원서 접수 및 추천 제출 서류 안내인데요. 일단 원서 접수는 학생들이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지역인재는 이제 학교 교직원 또는 선생님들이 그 원서 접수를 해주시는데 군무원 지역인재는 학생들이 직접 원서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혹 이제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작년에 보니까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주변에 이제 응시하는 학생이 있으면 요거 응시 단계부터 선생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자가 서류 전형 자료 제출 시작일 전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학교 담당자께서 추천서,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 성적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시험 주관 기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원서 접수 기간은 올해 이제 4월 말부터 5월 초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공고는 4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4월 첫째 주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기간에는 당연히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있고요. 근데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수정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2개 이상 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응시 수수료 면제 관련 내용인데요. 이거 보시면 뭐 내용은 간단하고요. 뭐 차상위 계층이라거나 한부모 가정이라거나 뭐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필기시험 합격자 추천 서류 제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때 안내하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좀 챙겨 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추천서, 그리고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그리고 자격증 사본. 자격증은 해당되는 학생만 내주시면 됩니다. 다 내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전자문서 제출 수신처인데요. 요거는 나이스에서 요 그 명칭으로 검색하시면은 수신처가 이제 검색이 될 텐데, 네, 여기 수신처를 지정하셔서 문서로 그 해당 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산 장애가 생기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문제를 또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아까 그 학과 성적 기준이 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네. 4.5가 그 전문 교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보통 교과 4.5 이상? 미만? 미만이요? 좀 조금 아쉬운데. 네? 네, 4.5 이내 맞습니다. 네, 선물 하나 드리시고요. 근데 그 보통 교과 말고도 또 네, 있는데 네, 저기 손 이렇게 흔드는 네, 하얀 옷 입은 학생이시죠? 네. 전문 교과 40%. 네, 맞습니다. 네, 전문 교과는 그 40% 이상 A가 나와야 되죠. 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개 더 질문 드릴게요. 그리고 선발 예정 직렬 관련 아직 문제는 다 듣고 손을 드시죠. 문제는 다 듣고. 네, 선발 예정 직렬 관련 교과군을 몇 % 이상 이수해야 네. 근데 손을 여기 앞에서 좀 먼저 드신 것 같아서 네. 몇 %? 네, 50% 정답입니다. 선물 하나 드리시고요. 그리고 질문이 2개 더 있는데요. 자격증은 언제까지 취득하면 된다고 했죠? 자격증 취득 저기 회색 옷 입으신 분. 네.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네. 네, 필기시험. 필기시험 전날이요? 필기시험 날까지 아니고 전날 맞죠? 네, 네, 정답입니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추천 대상 자격 요건은 언제까지 갖추면 될까요? 네, 검정색 옷 입으신 분. 네. 네? 5일 이내요? 언제부터 5일 이내죠? 4일이요?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네, 거기 네. 네, 거기. 모자티 입으신 분. 네. 첫 번째 뭐라고 하셨죠?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네. 네. 서류 전형 자료 제출 마감 전까지? 시작일 전까지? 네, 정답입니다. 네. 좀 어려운 문제였죠? 네. 아직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준비한 선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요거는 이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 중에 추천서이고요. 요거는 학교에서 좀 챙겨 주셔야 될 서류입니다.
네, 보시면 뭐 선발 연도, 추천 학교, 그리고 추천 대상의 인적 사항 이런 거는 그냥 있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공, 성적 보시면 학과명, 그리고 보통 교과 3.2등급이라고 지금 예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4.5등급 이내로 올해 개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선발 예정 직렬 관련 전문 교과군 본인이 이수한 교과군을 여기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문 교과 그 성취도 평균 B 이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근데 미해당이면은 사실 뭐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해당이 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성취도 A 과목 비율이 80%라고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죠. 80%면 40% 이상이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졸업 여부는 그 졸업자, 졸업 예정자 둘 중에 하나를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졸업 예정자는 언제까지 졸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저기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학생. 네, 27년 상반기 맞습니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전문교과 이수 요건이 나오는데요. 이제 관련 전문교과 50% 이상 이수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문교과 50% 이상을 이수하지 않으셨으면 자격증 취득에 따른 추천에다가 그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제 가산 자격증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전문교과를 50% 이상 이수한 학생들만 써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문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산점 자격증에는 전문교과를 50% 이상 이수한 학생들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인데요. 요거는 이제 50% 이수한 내용에 대한 확인서가 되겠고요. 아까 이제 전문교과를 이수하지 못해서 자격증으로 이수한 학생은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네, 50% 이상 이수한 학생들만 이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시험 단계입니다. 네. 시험 단계는 크게 이제 필기 시험, 서류 전형,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자 결정 순으로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필기 시험 먼저 보시면 시험 과목은 3과목이고요. 네, 출제 유형은 객관식이고 문항수가 25문항입니다. 그래서 배점은 뭐 문항당 4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과목 만점에 40% 이상을 기본적으로 취득을 해야지 합격자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과목 만점에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 선발 예정 인원의 130% 범위에서 지역별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네, 150%. 이것도 올해 내용을 개선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30%였는데 이제 필기 시험 합격 범위를 150%로 확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류 전형이고요. 서류 전형은 필기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된 서류를 저희가 검증을 하고 추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해서 적격, 부적격을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면접 시험이고요. 면접 시험은 군무원으로서의 자세,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검증을 하는데 총 5가지 평가 요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군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그리고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 그리고 창의성, 예의 품행,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면접 때 평가를 하고요.
사실 이번에 질문 받아보니까 뭐 면접 때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인터넷의 후기를 보면은 잘 쓰셨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렇게 기억력이 좋을까 뭐 이 정도로 정말 잘 써 놓으셔서 인터넷에 보시면 충분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최종 합격자 결정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필기 점수 70% 그리고 면접 점수 25%를 합산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을 하고요.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동점자를 또 가르는 기준이 있는데 동점자가 발생해서 선발 예정 인원이 초과됐다. 그러면 일단 특성화고 학생을 먼저 그 합격자로 결정을 하고요. 그래도 학생들끼리 동점이다. 그러면은 이게 뭐 아쉽지만 성적순으로 네, 학교 성적순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합격자 결정 시 고려 사항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을 하고요. 네. 지역별로 커트라인도 상이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지역 인재도 제가 알기로는 뭐 커트라인을 공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동일하게 지역별로 커트라인이 상이해서 굳이 뭐 커트라인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 보시면 특성화고 학생 등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단계별로 원칙적으로는 50% 이상 특성화고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 학과 응시자에 대해서 직렬 유관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기시험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맞은 사람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40점이 이제 그 합격할 수 있는 커트라인이다 보니까 40점이 안 되면 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한 과목에 30점 받고 나머지 과목을 다 100점 맞아서 1등을 했다. 네, 그래도 아쉽지만 합격자로 결정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가산점 적용 관련 내용인데요. 네,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에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또 그 학생이 전문 교과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만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렬 유관 가산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산업기사 이상은 만점에 5%, 기능사는 만점에 3%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은 자격증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2개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네, 바로 손 드시네요. 보지 마시고 네. 사이버밖에 네 여기 앞에 사이버랑 항해 네 맞습니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 또는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을 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원서 접수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필기 시험 이후에 저희가 수정 입력 기간을 드린다고 했고 그때 그 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엔 당연한 얘기지만 원서 접수나 자격증 수정 입력 기간에 자격증 종류나 뭐 해당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제 또 몇 개 준비했는데요. 필기 시험은 최소 몇 점 이상 맞아야지. 제일 뒤에 그 카메라 앞에 있는 학생 40점 이상인가요? 뭐가 있을 텐데 뒤에 40% 이상? 네, 맞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요 내용은 그 올해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까 좀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필기 합격은 선발 인원의 몇 %?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와,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뭐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최종 합격자 결정할 때 그 비율이 있었는데요. 빨리 드셨. 뒤에 그분. 뒤에 돌아보신 분. 네. 죄송합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하얀색 옷 입으신 이렇게 손 이렇게 흔드시는 학생. 네. 필기 75%랑 면접 25%요. 면접 25%. 네, 맞습니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추가 합격자 결정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종 합격을 하셨는데 뭐 다른 또 좋은데 취업이 되시다 보니까 그 합격을 포기하시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학생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합격자 발표이고요. 합격자 발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저희 채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응시자 자격증 그리고 자격증 필수 직렬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랑 항해 직렬 두 개 직렬은 자격증이 있어야지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언제까지 따면 된다고 했죠? 네, 필기시험 전일 맞습니다. 다음 22페이지고요. 아까 그 행정직렬 자격증 뭐가 인정되는지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 22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직렬에는 1, 2, 3급 전산회계 운용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 전산회계 운용사는 가산점 5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가산점을 드린다는 거는 전문 교과를 50% 이상 들은 학생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가산점 그 1급은 5점을 부여하고 있고 2급, 3급은 3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그 군수 직렬도 가점을 추가를 해서 그 행정 직렬과 동일한 자격증을 가산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전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행정 직렬이나 군수 직렬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직렬별로 인정하는 자격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문 교과를 이수하면 가산점, 못했는데 자격증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 직렬별로 동일하고요. 네, 27페이지까지 보시면
그 직렬별 가산 자격증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이고 아마 휴식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네. 별도 휴식 시간은 따로 없었는데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 정리를 하신 다음에 10분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시 53분이니까 네, 3시 5분 정도에 다시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026년 군무원 지역인재 구급 채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절차부터 준비 과정까지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강병길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안내해 주신 내용이 군무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선명여자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저희 혹시 애들이 그 졸업자가 대학을 진학한 경우 대학에 적을 두고 군무원 시험을 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졸업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2월에 졸업하고 네. 그 27년 군무원 시험에 칠 수 있는지.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 보시면 그 졸업자도 2년까지는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대학생이어도 되고 뭐 학교를 안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되고,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졸업을 했으면 올해가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뭐 내년에 한번 더 보고 싶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은 동일하고요. 네. 저희가 선물이 좀 남아가지고 질문하시는 분께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이 남지는 않아가지고. 네. 네, 뒤쪽에 또 질문하시는 분. 네, 거기. 네, 거기 뒤돌아보신 선생님. 네, 저는 경남 강강고등학교 교사 노현동이라고 합니다. 혹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군번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거나 이러면 복무 지역이 변경되는 부분이나 군대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되는지 조금 계획이 잡힌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군 휴직을 하면 되고요. 일단 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갔다 오면은 뭐 해당 부대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물 하나 드리시고요. 네, 제일 뒤에 줄무늬 옷 입으신 분이요. 그 군무원에 합격을 했을 때 네. 관사가 제공이 되나요? 관사요? 네, 근데 관사가 전체 다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부대별로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대도 있고, 아니면 공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뭐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현재는 뭐 다 지원해 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만약에 뭐 집 근처로 임용이 되시지 않으면 그래도 뭐 자취방이나 이런 거를 좀 구하실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물 하나 드리시고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함정 쪽에 음식 조리과가 있거든요. 저희 음식 학교는- 조리과요? 네, 그 이수 교과군이 네.
10페이지를 제가 보고 문의드리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외식 조리학과가 있어서 교과군이 음식 조리과가 해당이 되는데 함정의 경우는 어떻게 근무를 하게 되는 건지 저희 학교 여자 고등학교여서 함정이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함정 직군이랑 뭐 항공 직군 전체적으로 물어보신 거죠? 네, 함정 전체를 선체, 선거, 네네. 항해, 함정 기관 다 네. 통틀어서 다 음식 조리 교과군이 있어서 일단 근데 뭐 함정이랑 항공이랑 크게 다르진 않고 기본적으로는 그 뭐 배나 항공기를 뭐 분해 조립하고 정비하고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배를 타서 이 네. 함정이라 되어 있어서 배를 타고요? 아, 배를 직접 타는 자리는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는 그 육상에서 그 정박대에 있는 배나 아니면 뭐 경납고에 있는 항공기나 그런 그 것들을 정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대신 누가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네, 그럼 좋습니다. 네. 전북 강호 항공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천 지역 제한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보면 추천 지역 제한이 돼 있으니까 해당 지역에 군부대가 없거나 그다음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고작해야 그 지역 사단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군에 조그마한 38전대 하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수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200명을 뽑는다 그래도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처음 만들 때 교육부랑 만들 때 그 지역 인재 전형을 벤치마킹해서 했다고 했는데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것은 그 지역이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선발 위원회 제한을 둔다든가 해가지고 다른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 장치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역 제한 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항공고등학교입니다.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항공고등학교인데 전라북도에는 작년에 단 한 명도 안 뽑았습니다. 심지어는 전국 단위 모집이니까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있어요. 광주에서 왔다 그러면 일전비에서는 필요해요. 근데 집은 광주인데도 학교를 전북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도 제가 그 국방부에 그런 전화를 드렸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그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로라도 그렇게 좀 그런 불합리한 점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특수 분야직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군의 군무원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전학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이런 케이스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그 보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부터라도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행을 작년에 이제 처음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처음 시행하면서도 뭐 교육부랑 협의도 하고 내부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취지나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부합하는 걸로 정해진 게 지금의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올해가 이제 2년 차잖아요. 근데 어떤 아쉬움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당장 또 그거를 바꾸기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설명드릴 때 조금은 그래도 좀 그 지원할 수 있는 문을 좀 낮춰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교과군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항공 쪽이면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이제 전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전북 쪽에서 이제 항공 직렬을 이제 뽑지는 않았더라고요, 작년에.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부대가 자꾸 하다 보면 군무원 소요도 많지 않고,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일단은 올해는 그래도 그 전문 교과를 이수해도 다른 그 직렬에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네. 아이들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실 때 5년 근무 기간을 그 정해 두셨잖아요. 최초 지원하는데. 네네. 그런 그 기준이 아이들이 선택할 때 자기 여건이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년 동안 그래서 우리 지역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지역 인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우리 애들도 올해도 6명이 들어갔는데 발령받는 거 보면 뭐 순천으로도 가고 뭐 대구로도 네. 가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똑같은 20살짜리 어린 애들인데도 네네. 뭐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다들 하는데 굳이 부대가 많고 예를 들면 인근에 뭐 군수사도 있고 뭐 비행단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 수요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어찌 보면 네. 외람되지만 지역의 특혜가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어렵고 직업계고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가 네. 오히려 특정 지역에 대한 혜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목도리 하신. 네, 대구 대중금속공고등학교 교사 손대선이라고 합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필기시험 일정이 7월 초인데 아마 저희 학교 본교에서는 1학기 기말고사가 될 확률이 있어서 혹시 주중인지 주말인지 궁금합니다. 아, 시험 일정이 그때 기말고사 기간이시라는 거죠. 네, 그거는 뭐 제가 혼자 정해서 여기서 발표할 수는 없는 문제고. 작년 같은 경우 주중인지 주말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근데 사실 7월이 그 대부분 이제 선생님 학교는 초라고 하셨는데 또 중순에 시험 보는 학교도 또 있지 않을까요? 없으신가요? 중순에는 무조건 첫째 주쯤에 다 끝나는 건가요? 그게? 거의 끝나세요. 네, 그러면 요거는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다른 시험 일정이랑 저희가 전체적으로 또 판단해야 돼서 뭐 조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뭐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 선발 시험 추천서에 네. 그 전문 교과를 이수하게 되면 자격 종목 2개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격증 가산이 몇 개가 되는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한 개인지 2개인지가 궁금합니다. 자격증을 몇 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가산점으로 몇 네. 개까지 인정받을 수 네, 있는지요? 사실 공무원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 2개까지인가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시험은 그냥 높은 거 하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사처랑 동일하게 그렇게 오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뭐 산업기사랑 기능사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능사만 입력하는 걸로 그렇게 더 높은 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필기 시험 각 군별로 문제가 같은지랑 일정이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네, 필기 시험은 저희가 통합해서 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문제도 동일하고 시험 일자도 동일합니다.
보통 교과 평균 석차 등급이 4.5등급이라고 했는데 5등급제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그거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이 이제 9등급인데 그 4.5인 거잖아요. 중간 정도 되는 성적이고 아마 인사혁신처랑 저희가 원래 이제 작년까지는 3.5로 기준이 동일했는데 저희는 이제 4.5로 조금 내렸고 인사혁신처는 3.5를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인사혁신처가 저희랑 동일하게 맞추면서 5등급 체계 안에서 기준을 정하면 저희가 따라갈 거고 만약에 인사혁신처에서 3.5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하면은 그냥 뭐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뭐 2.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동점자 처리 규정에 보면 학과 성적 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과 성적이라는 게 뭐 전문 교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정확한 기준을 좀 알고 싶고요. 네, 하나 더 있는데 일단 먼저. 학과 성적 그쵸 전문 교과랑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근데 전문 교과는 그쵸 A 비율 네 전문 교과는 이제 뭐 A가 몇 % 이상 그 요건인 거고 이제 성적이니까 네 일단은 전문 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직렬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전문 교과 그 다음에 뭐 보통 교과 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등급을 이제 적을 때 네. 여기 보면 예시에 보면 뭐 수소점 첫째 자리로 적어 있더라고요. 등급이요? 네, 보통 네. 교과 등급을 적을 때 네네. 그게 뭐 반올림인지 버림인지 뭐 이런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4.5라고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좋은 질문 주셨는데 예를 들어 4.49도 4.5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둘째 자리까지 합니다. 실제로는. 네. 그래서 4.50이 돼야지 충족한 걸로 봅니다. 그럼 4.51은 이제 예,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4.51은 이제 네. 안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기 먼저 저쪽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자동차고등학교 교사 김재환입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부터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서 접수일이 보통 한 3일에서 4일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 원서 접수 중간에는 경쟁률을 공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게 맞습니까? 다른 시험이라면 혹시 어떤 시험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 칠 수 있는 네. 뭐 기술직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네, 이런 시험들도 제가 알기로는 경쟁률을 공개 안 하는 걸로 이 원서 접수일 중간에는 경쟁률을 공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 군무원 시험에 접수했을 때도 중간에 경쟁률이 공개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경쟁률을 혹시 공개하는 것에 좀 공개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공개가 안 되는 거라면은 혹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뭐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공개를 안 해왔고요. 근데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의도로 물어보셨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서 만약에 뭐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좀 아쉬웠던 게 우리 학교 학생이 3군데 직렬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접수를 했는데 그 선택한 직렬은 경쟁률이 6대1 정도 됐었는데 다른 2군데 직렬은 지원자가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 좀 있었어 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작년에 200명 중에 81명밖에 선발을 못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한테도 충분히 뭐 인원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무튼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혹시 만약에 대학을 가게 된다면은 네. 그 군무원 일을 하면서 대학이랑 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공무원 지역 인재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아시죠? 네, 공무원 지역 인재 하고 있고 이제 국방부에도 이제 공무원 지역 인재로 들어와서 근무하는 학생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아니죠 지금. 네, 그 직원들이 지금 그 대학을 다니는 그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대신에 당연히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병행할 수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주간 과정은 다니는 게 좀 제한되고 이제 일과 시간 이후에 퇴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야간 대학 과정을 진학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국방부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이제 또 좀 명문 대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해서 뭐 재밌게 이제 뭐 학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그리고 그 5년 후에 원하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냥 계속 그 지역에서만 근무도 가능한가요? 그것도 가능은 한데 근데 이제 확답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실 지역마다 그 직급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뭐 전라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군무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직급도 뭐 예를 들어 행정 8급에 진급을 했는데 행정 7급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편제가. 그러면은 뭐 거기에 더 근무하는 게 구조적으로 좀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군에서 막 그냥 임의로 그 배정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희망하면 또 잔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에서 온 교사 이나은이라고 합니다. 질문 이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초반에 얘기하신 게 조금 전체적으로 문턱을 낮추고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넓히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학교는 경영금융교과군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오히려 저희는 경쟁이 더 높아진 느낌이더라고요. 문턱이 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과군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서 원래는 저희 교과군만 응시할 수 있었던 교과 그런 직렬에 경쟁률이 올라가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새로 생긴 데는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행정직군 여기로 작년에 지원을 했었는데 경쟁률이 10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개의 교과군이 더 드러나게 되면은 경쟁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성적도 더 낮아지고 해서 저희가 다른 데도 혹시 늘려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행정 직렬이 어느 정도 경영회계 교과군이 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신 건 맞는 것 같네요.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다른 교과군 학생이 이제 그냥 학교 교육 과정을 일반적으로 좀 생각해 볼 때 이제 경영 회계 교과군을 듣는 학생이 다른 기술 교과군을 듣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반대로 기술 교과군을 듣는 학생이 경영회계 교과군을 50% 이상 듣는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원 네. 가능한 네. 교과가 네. 교과군이 저희 원래 혼자였는데 세 네. 군데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그쵸. 이 학과이면은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학과라고 해서 다 지원 가능한 게 아니고, 그 교과군을 전체 이수한 교과군의 50% 이상 이수를 해야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과들이 50% 이상은 그 학과에 맞게 네. 교육과정 결정 이렇게 짜놨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과를 졸업을 하면 지원이 네. 자동적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조금 다른 전공은 아니라서 딱 쉽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네. 저도 이 학과랑 그러니까 이 직렬이랑 이거랑 맞나 싶은 게 좀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하신 그 계열과 네. 그리고 그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진짜로 연결이 됐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네. 다른 데도 그닥 네. 이게 꼭 100%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기준을 정할 때 그냥 뭐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냥 뭐 임의로 정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역 인재 선발을 할 때 이제 고등학생도 선발을 하지만 전문대생도 선발을 하고 있고, 이제 공무원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 7급도 있고 9급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 공무원 지역 인재 7급 같은 경우에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교과군은 딱 17개로 정해져 있는데, 그 보통 그 지역 인재 대학생을 선발할 때는 뭐 공학 계열, 자연 계열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고등학생들이 좀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대학생 범위만큼 그 범위에 맞게 지금 넓혀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교과군이 그 대학생 기준으로 하면은 지원할 수 있는 교과군이 맞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뭐 더 머리를 쥐어짜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경영회계 교과군 이수한 학생들이 저희가 그 가산점으로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취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 면접에 가더라도 당연히 그 직렬에 맞는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는 분명히 그 학생들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조금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일 뒤에. 네, 경남산업고 심지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궁금한 게 사실은 오늘 먼저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학교 돌아가서도 많은 학생들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제가 궁금한 건 6페이지의 성적 산출 방식인데, 여기 보면은 하단에
그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외 그 가로 부분에서 저희 보통 그 특성화 고등학교가 그 영어나 국어, 수학 이런 부분이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는데 이 부분은 과목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제외하고 하는 건지 조금 궁금하고, 그런 부분이 제외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보통 교과 과목군이 굉장히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그거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 과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서류 전형한 내용이랑 다른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한번 이따가 연락처 알려주시면은 제가 복귀해서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 초에 작년에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계속 전화를 주고 받고 이 과목을 넣냐 마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교과라고 보면 주요 과목이 이제 뭐 영어나 수학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여가지고 넣느냐 마냐를 한 두세 번 정도 전화를 받고 최종적으로 작년에는 빼라라고 얘기를 이제 해경 쪽에서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빼라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때 작년에는 해양경찰 쪽에서는 그 과목은 빼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게 뭐 공무원 채용하고 또 달라가지고 매번 이렇게 채용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공공기관별로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연락처 알려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에서 온 조장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가장 기초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군무원을 학생들한테 안내할 때 어떤 식으로 안내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13페이지의 결격 사유로 보면 군무원 인사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군무원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학생들이 군무원이 뭐예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국방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군무원 인사법에 따르면 예를 들면 국가직 공무원은 그 대통령령으로 임용이 되고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기관장에 의해서 임명이 되잖아요. 군무원은 임용권자가 누군지, 군무원 인사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및 각 부대장도 임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가장 좋은 장점은 직업의 안정성이거든요. 그러면 정년까지 할 수 있다는 점. 근데 작은 부대장으로 군무원으로 채용됐을 때는 그 부대 편제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공무원 신분 자체가 변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급여로 따지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호봉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제도고, 그다음에 현재 뭐 정년이 연장된다고 봤을 때는 65세까지 학생들이 근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군무원법에 따르면 사실은 그 편제가 변동되면 근무 그 연수도 제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국방부 소속이다 보니 군인하고 똑같지 않냐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 끝나고 퇴근하면 되는데,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그 근무 여건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에게 군무원의 장점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종합적으로 많은 걸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뭐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 아까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거기에 좀 요약해서 좀 나와 있는데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분에 대한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군무원도 이제 국가공무원법상 분류된 공무원의 종류 중 하나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제 뭐 일반 공무원이 있고 뭐 특정 공무원도 있고 이제 공무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교사분들도 특정직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경찰, 뭐 군인, 군무원 이런 분들이 다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다만 명칭만 군무원으로 쓸 뿐이지 공무원의 한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 체계나 그리고 신분에 있어서 임용권자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냐, 뭐 중간에 잘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이제 임용권은 편의상 위임이 되어 있는 거지 원래는 사실 공무원은 다 대통령이 임용해야지 맞는 건데 대통령님께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뭐 부처 장관한테도 위임이 되어 있는 거고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각군 총장 또는 뭐 군단장, 사단장 아니면 장성급 부대장까지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령급까지도 위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건 이제 편의상 위임이 된 거지만 결국은 이제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뭐 편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뭐 퇴직이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뭐 선생님들도 학교가 없어진다고 해서 퇴직이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학교로 가시게 된다거나 뭐 보통 그렇게 되시잖아요. 근데 그거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급여는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첫 페이지에도 공무원 보수 기준으로 한 3,20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냥 보수표가 동일하고 각종 수당, 뭐 각종 뭐 지원금 그런 게 동일합니다. 그냥 똑같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호봉제로 뭐 1년 단위로 호봉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동일합니다. 뭐 공무원 그 연금도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정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이다 보니까 국가공무원의 정년이 늘면 군무원의 정년도 늘어난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군인과 뭐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과는 당연히 군인과 동일하진 않습니다. 군인이 복무하는 영역이랑 군무원이 일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네. 아시겠지만 군인은 총을 들고 전투를 하는 직업군이고 군무원은 군 내에서 일어나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직업군이기 때문에 하는 일도 다르고요. 네. 그리고 군인이 뭐 수행하는 임무 중에 뭐 훈련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군무원은 뭐 그런 뭐 전투 훈련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하지 않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뭐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하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도 보여드리면은 학생들 지도할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학교도 상업 계열 학교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행정직군 그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작년에 시험 유형이랑 뭐 달라진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지 아니면 작년 수준 정도로 아이들 지도해도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달라진 점에 대해서 물어보신 건가요? 뭐 혹시 달라진 점 있다면은 혹시나 네. 뭐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아니면 뭐 그냥 작년 정도로 알고 그냥 지도를 해도 될지. 일단 전체적인 틀은 동일한데 이제 올해 바뀐 거를 이제 몇 가지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성적 기준이 필기시험 출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필기시험 출제 방향은 사실 인사혁신처가 이제 좀 출제 기조가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저희도
뭐 당장 동일하게 따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점진적으로 인사처 방향에 맞춰서 출제 유형도 조금씩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유형이 너무 다르면 공부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형을 맞출 거고, 난이도도 뭐 조금 더 뭐 낮출 부분이 있으면 낮춰서 최대한 뭐 수험생들 부담이 없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예, 부산공고 교사 이정훈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1번에 보면 5년간 근무하고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경상남도에 시험을 쳐서 5년 동안 그럼 계속 경상남도에서 계속 회전하면서 근무하는지 아니면 전국 단위로 이동하는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경상남도에서 이제 학교를 나온 학생은 기본적으로 경상남도에 해당하는 직위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경상남도에 있는 부대에서 5년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추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5년 이후요? 예, 전국 단위인지 아니면 경상남도인지. 네, 5년 이후는 이제 본인이 이제 희망하면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고,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 뭐 육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 뭐 해공군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의 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국의 그 지역 중에 이제 본인이 희망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뭐 받아들여지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그 보직 이동을 하고 뭐 지역 이동을 할 때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은 아니고, 본인 뭐 공석을 공고를 하고 그 공석에 희망자를 받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그 공석을 내부에서 채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이 결정되면 그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지도를 하다 보니까 군무원하고 공무원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공 과목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군무원은 특별하게 영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준비한 학생들이 군무원에 영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원자 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영어보다는 전공 과목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군무원 지역인재 시험 과목을 정할 때는 이제 공무원 지역인재와 동일하게 과목을 설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무원 지역인재랑 군무원 지역인재를 동시에 준비하는 학생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공무원 지역인재는 영어, 한국사, 국어 시험을 보는데 군무원 지역인재에서 전공 과목을 보게 되면 이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양이 더 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전공 과목만 본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 한국사 시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시험이 토익이나 뭐 토플 그런 시험으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거고, 그리고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는 거지 실제로 뭐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전공 과목으로 바로 바꾸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이미 다 정리가 됐겠지만 200명을 모집했는데 40%만 모집이 되었다고 해서 전년도에 지역 인재이긴 한데 군무원 특성상 아까 그 전북 말씀하신 선생님처럼 일단 1순위로 지역에서 한 다음에 그 못 채운 자리는 타 지역 아이들도 2순위, 3순위 이렇게 썼다면 그렇게 모집은 개선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역은 또 많이 지원해서 아까 10대 1? 행정직은 10대 1이었다고 하는데 또 어디는 또 모자르고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타 지역 혹은 타 학교에서는 원서를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역 인재이기도 하지만 구급 수습 직원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자리라면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을 좀 확대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1순위는 일단 제가 다른 지역으로. 경기니까 경기를 써서 경기에서의 일단 하고 나서 여기서 네. 못 채운 인원은 뭐 전북에 있는 학생이 1순위는 전북을 쓰지만 2순위는 경기를 쓰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는 자기 지역을 1순위로 쓰고 예. 2순위, 3순위도 쓸 수 있게 그 네. 빈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저희 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공무원과는 또 다른 특성이니까 네. 여기가 다 또 군이 먼 거리에 있고 해서 네. 이거를 쓴다는 거는 학생들이 먼 네. 거리까지 가서 근무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열정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국방부에서 오늘 우리 홍경자 과장님 그리고 강병길 사무관님 저도 교사 출신인데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앞으로 우리 그 군무원 이렇게 제도 마련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도교육청하고 학교에서 많이 오셨는데 저희가 시즌 되면 교육부 차원에서도 리마인드해서 메시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학교에 가셔서 또는 교육청에 돌아가셔서 이 제도가 올해는 넘치도록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요. 저희 사무관님께서 주셨는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요게 홍보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국가공무원이거든요. 저는 이제 교사를 하다가 교육부에 시험 쳐서 교육부에서 장학가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잠깐 고용노동부에 갔다 왔어요. 2년 동안. 고용노동부에는 교사는 특정직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는 특정직 자리가 없어서 제가 지금 약간 편법으로 그 서기관이라는 직위로 전직을 해서 교사를 버리고 가 있거든요. 서기관은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근데 교사는 특정직은 아시잖아요. 여기 대부분 교사들이 법관도 특정직이고요, 경찰도 특정직이고 제가 보니까 우리 사관님이 찾아주셨는데 군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의 특정직으로 그러니까 교사랑 같은 라인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군무원이 되면 선생님처럼 이런 국가공무원이 되는 거야라고 홍보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데 군무원이 생소해서 약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되고 저희도 아까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군무원의 특장점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정리해서 학교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자료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배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6년 군무원 지역인재 구급 수습직원 채용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여분의 캘린더와 주차권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입구 등록대에서 문의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뒤쪽 다가도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니까 가시면 되고 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가하시는 길에도 안전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